안녕하세요. 대호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투자 그리고 모든 섹터나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저는 차트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ETF인 라이즈 2차전지 탑 10에 대한 차트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2차전지가 상승할 때가 아닌가라고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6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 추세, 이평선을 위로 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즉,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2차전지 상승을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 하락을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같이 보겠습니다. 라이즈 2차전지 탑 10 인버스인데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즉, 이런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추세 이탈이 나온 상황인데 121선은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121선마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조금씩 보기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부, 즉 121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2차전지를 조금 제대로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뉴스를 한번 보면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바닥을 다졌다. 2차전지 ETF에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 반면에 개미 2차전지 정대나 하락 추종 ETF의 베팅이라는 부분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사고 개미가 팔았다. 즉 결국 조져지는 것은 개미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전기차 시대적인 흐름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미래 또 업황을 보면서 손절을 못하고 버티거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사놓고 갑자기 미래 업황으로 전환해서 버티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를 붙입니다. 2차전지가 폭발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화재가 아니라 뭐 빅뱅 폭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폭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장기 투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다면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모아가면서 투자할 만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조건은 배터리 셀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하고 여기에서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길게 가져가 볼 생각은 있습니다. 즉, 배터리 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캐즘이라는 이 부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셀 가격이 하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즉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마진으로부터 살아남는 그 기업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실적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 그래도 좋아 2차전지는 2030년, 20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는
현실적인 투자는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키워나가는 그런 조건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플러스 1, 한 가지 더는 원가 절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물의 가격, 소재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정비에 대한 즉 공정 자동화나 공정상 효율 극대화 그리고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커버를 하면서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원가로 더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때 저는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생길 것이라는 조건부가 또 하나 추가될 겁니다. 즉 조건부가 하나씩 충족이 되면 비중을 조금씩 올려두었다가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면 이 부분만큼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투자 방식을 전언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제일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의 성장을 늦출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EV가 비중이 올라갈 거긴 하지만 자, 이 교차되는 지점은 2032년에서 35년 사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놓을 수 없는 완성차 업계의 고민은 생존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늦춰줘. 전기차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해. 라는 부분으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언제요? 2032년, 35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매량이나 수익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본다면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재무제표 POR 영업이익 곱하기 몇 배를 해야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약 70배입니다. 보통 10배에서 진짜 많으면 성장주일 경우에는 20배, 25배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싸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금양이라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적자입니다. 콩고 광산, 46파이 배터리. 저는 안 믿어요. 2024년에 수익 난다고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46파이 배터리 뭐 공급 계약 나온다고 해도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라는 이야기, 소문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즉,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감은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발끈하는 굉장히 올드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야, 지금은 조금 싸다. 모아라. 야, 지금 비중 조절해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했습니다. 내로남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차 전지 섹터는 괜찮지만 모든 기업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금양처럼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괜찮지만 적자인데 굉장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우리는 이것도 해서 수익을 이만큼 쌓아서 너희에게 증명을 할 거야 라는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기업은 우리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나씩 해보자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수요 회복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2차 전지에 대한 과제고 이때 마진이 버티기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자는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업황, 실적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한국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수급에 대해서도 절대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증권업계, 유튜버, 믿기는 뭘 믿습니까? 결국 믿을 것은 여러분들 자신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2차 전지나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투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